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만났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계속 만나자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데 계속 손살을 치고 있거든요. 네. 장현주 변호사 왜 그럴까요? 아까 윤 대변님이 살짝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이뇨한 위원장 뭐 그분을 무시해서 안 만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이 만나야 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본인 생각에는 지금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당에서 쫓겨났는데 그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 그런 부분에서 다 원인이 초래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통 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갈등들을 풀어 나가야만 본인이 이 당에서 설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지금 뭐 신당 창당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이준석 전 대표의 또 고도의 전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 배지다는 것 그게 지상 최대의 과제일 것 같아요.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여의도에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 여의도에서 잊혀질 가능성도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하면 배지를 달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그건 국민의힘에서 남아서 공천받는 게 가장 가능성 높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풀어나가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 만나는 것보다는 그 가능성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만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단둘이 만날 뭐 영수회담 얘기 있었잖아요. 단둘이 만날 가능성,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와 단둘이 만날 가능성 그걸 놓고 보자면 이재명 대표를 만날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를 둘이 만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여당에서 그 신당이 나오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사에서 보면 그렇죠. 야당에서 신당이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여당에서 나오긴 어려운데 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갈수록 계속 이제 궁지로 몰리고 어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엔 배지를 받아보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치 이제 메시지 던지는 스타일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막 1년 전에 윤 대통령한테 탄압받고 했을 때는 가처분 사건이나 이런 거 볼 때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많이 변호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의 모습은 좀 애매해요. 이 사람의 스탠스가. 그럼 결국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너무 올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에 남아 있을 거면 임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하고 만나고 뭐 이렇게 어쨌든 보폭을 넓혀가야지 자꾸 외곽에서 이 모두가기 전략으로 하시는 모습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남의당 얘기니까 저도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 번 바람나서 가출했던 사람이 두 번 가출하지 않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렇게 썼는데 당이 대응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 같아요.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공천 받아본들 이미 만신창이가 됐기 때문에 낙선할 게 뻔하다. 그리고 유승민도 못해본 당대표를 자력으로 넘어선 거다. 이거는 이제 평가를 하면서 결국 비례정당만 만들어도 근데 또 본인은 또 안 만들겠다고 했는데 유승민 정의당보다 의석수가 많을 거고 나아가 차기 대선에 캐스팅 보트를 줄 수도 있다. 영악하고 한 맺힌 이준석이 그걸 모를까. 하다못해 수도권에서 이정희 역할까지 노리는데 당 지도부가 무지하고 태평스럽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좀 너무 어려워요. 이것도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홍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고민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당에 남아서 뭐 하든 나가든 뭐 그건 자유인데 지역구 바꾸는 거는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예. 근데 지역구가 노원이란 말이에요. 뭐 병이 있건 없건 제가 볼 때는 노원 가불로 바뀔 것 같은데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더 나쁠 거란 말이에요. 당선돼. 거기 김성환 의원이 재선이고 구청장 2번 했잖아요.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로 옮겨야 되는데 노원에서 저를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노원의 아들을 얘기하면서 몇 년을 했었는데 만약에 나와서 공천을 받으면 받는 대로 여기 남아서 저희가 어떻게 잘해서 그다음에 나가더라도 노원 안 나가고 뭐 예를 들어 대구로 간다. 그러면 굉장한 비난을 받을걸요. 그 논리가 없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쪽에서만 본다면 그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과연 있겠느냐.
그게 이제 비례정당이라고 홍준표 시장은 보셨는데 본인이 본인이 비례정당 안 안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뭐냐는 거예요. 음. 저희 당에 아직은 미련이 남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김종인 위원장 지적처럼.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 해법이 나와요? 나옵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뭐 뭔가 자기의 한 맺힌 뭐를 풀어달라는 그런 요구는 제가 알겠는데 해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당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다시 당 대표를 하라고 그래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대통령이 당에 대해서 뭔가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준석 없다고 대표가 그 방법.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여당의 대표까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의 대표까지 했던 이준석의 입장에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임요한 혁신위원장 이런 사람들 만나봐야 김기현 대표 만나봐야 자기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 아까 그걸 말씀드렸죠. 돌려서 얘기하면 결국 여당의 모든 길은 윤석열 대통령 용산으로 통하는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요구 조건이 뭐냐는 거를 모르겠다고요, 제가. 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이 당 대표라고 하는 당근을 너무 빨리 손에 쥐었다. 이게 이준석 정치 인생의 결국 마이너스다라는 글도 있고요. 윤 대통령이 이준석한테 그동안의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이준석도 다시 마음을 돌릴 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 의원님. 아 이제 제가 왜 웃는 이유가 이제 저도 뭐 만나면 좋겠다는 제 나름의 희망이 섞인 관측이어서 만날 거라는 건 언젠가 만나겠죠 했는 건데 만나게 되면 이준석 씨가 이제 윤통한테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저런 뭐 과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뭐 윤통이 아무리 대통령께서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한들 정표를 요구할 거 아니. 정표. 증표. 그럼 뭐냐? 확실한 뭐를 요구하는 뭘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른바 대통령 옆에서 지금까지 저와 대통령 사이를 이간시켰던 윤핵관. 윤핵관들을 뭐 멀리 해달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대목을 어떻게 약속하냐고 또 윤핵관의 존재를 시인하는 꼴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얹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3자들이 보기에는 한 만나서 등 두드리고 하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 두께가 마음의 상처의 두께가 그 많은 것 같다. 이준석 씨가 저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게 뭔가 좀 한이 맺힌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쫓겨난 과정, 양두구역 이야기했다고 해서 안에서 동네북이 돼갖고 이런 나름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목에서는 이 대표도 한 발 더 물러서줘야 돼. 대통령에게 운신의 폭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열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말씀하니까 그게 언뜻 떠오르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정동영 의원이 청와대를 갔죠. 그래서 그 대통령 면전에서 권노갑 의원인가요? 그 가신 그룹 이선 후퇴. 그렇죠. 난리 그 났죠. 사실을 정동영 의원은 그 사건으로 엄청나게 정치인으로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죠. 이준석 대표가 그런 카드를 노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얘기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놀랍지 않아요. 그래요. 이준석 대표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정확히 제가 뭔지를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하여간 국회 등원이 최우선 과제인데 그걸 어떻게 돌파할 거냐. 그거는 계속 과제일 겁니다. 근데 저는 자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뭐 한맺혔다, 뭐 마음에 상처가 많다 이런 표현을 하면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이게 마치 뭐 본인이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감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장면을 복귀해 보자면 그 대통령의 텔레그램 메시지. 전 국민이 보셨잖아요. 내부 총질이라 하는 당 대표. 그다음에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양두구육, 뭐 개고기 장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나서 본인이 받았던 탄압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받았던 이런 갈등이나 그리고 당에서 받았던 탄압을 풀어줘야 될 건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원인이 용산 대통령실에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이지 이게 단순히 뭐 감정적으로 한이 맺혔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와는 더 나빠질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가 왜 그러는지 그 마음도 읽어야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행해졌던 그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 취소로 끝날 게 아니라 왜 징계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하는 만큼은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요? 그때 윤리위원장들이 결정을 내린 건데 그분들도 규정과 또 본인들의 판단, 상식에 의거해서 징계를 내린 건데 그분들 입장도 저희는 생각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자, 이건 무슨 댓글일까요? 무슨 의도에? 이준석 생각에 자기는 당 대표급이라 어. 멸치급하고는 안 맞는다 이거지. 어. 윤통은 그게 싫고. 어. 이런 건 무슨 의미예요? 정확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본인은 윤 윤 대통령 대통령이랑 만나서 해결하고 싶은데 자꾸 딴소리 하지 말아라. 뭐 이 얘기 아니겠어요? 멸치들이 자꾸 이 얘기를 한다는 아니 거죠. 제가 뭐 멸치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은 하여튼 그 뭐 그러면 그렇게 그 됐습니다. 홍준표 이분은 멸치로 봐야 되는 건 뭘로 봐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아니 이제 이분은 이준석 입장에서는 어떤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씨가 지금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에 대해서는 나 없이 나 빼고 수도권 선거가 가능한지 한번 해보시죠. 어. 지지율 올리라니까 글쎄 이게 다 지지율이나 올려라. 참 고생이 많다. 이런 게 다 거기에서 그 이준석 대표의 지금 힘은 레버리지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그래 나 없이 한번 해보라니까 되는지. 이걸 사실은 또 김기현 대표에 대한 그 말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보고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답답한데 저는 뭐 어찌됐건 이 뭐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장변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근데 한 번은 좀 만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